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종목 가운데 오늘 첫 종목은 대한해운을 한번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8700번 휴대번호 뒷자리 8700번 쓰시는 저희 시청자님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24,3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좀 수익권에서 매매 마감이 됐네요.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10% 들어가 계신데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거든요. 예, 일단 대한해운 장기 횡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굉장히 아픔이 많았었죠. 뭐 여러 차례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다가 지금 작년부터 굉장히 장기간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지금 최근에 사신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뭐 좀 시간을 두고 사셨다가 지금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이라면 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밑으로 빠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그런 좀 답답한 부분이 좀 계속 팔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데 보통 이제 주식들을 보게 되면 장기 횡보한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되게 가볍게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현재까지 바닥권에서 횡보를 했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은 보유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동사가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려면 3만 원대 이상 돌파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적어도 박스권 상단에 대한 트라이는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3만 원대에서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지루하시다면 일정 부분 이익 실현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자리는 절대 팔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이 차장님 사실 1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도 뭐 괜찮을 거다 실적이. 그러면서 최근에 뭐 수급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3만 원 선 돌파 나온다면 조금 더 길게 그럼 가져가도 될까요? 좀 안정적으로? 만약에 3만 원 선 돌파가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시세도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다만 이 종목이 왜 안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뭐 이제 굳이 뭐 이유를 달자면 사실 최근에 이제 올 상반기도 그랬지만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건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뭐 과거 이제 굴뚝주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해운주라든지 과거에 이제 뭐 많이 올랐었던 화학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른 그런 업종의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외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증시 자체가 이제 뭐 이번 주도 이제 그랬지만 최근처럼 이제 조정을 받으면 또 모르겠지만 증시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대한해운이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첫 종목으로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4909님 핸드폰 번호 쓰시는 저희 시청자님 유닛 테스트 한번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는 아주 든든한 수익을 챙기고 계신데요. 15,8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한 18,000원가량에서 장이 마감됐으니까 상당히 좀 수익 많이 챙기고 계시고요. 20%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하고 문의를 주셨는데 수익이 뭐 많이 나신 분들은 또 매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이번 주에 사셨다면 정말 타이밍 적절하게 잘 들어가신 게 아닐까. 계속해서 뭐 급등 나왔거든요. 예, 네. 사실 이번 주, 그러니까 5월 달 들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지금 사신 것 같은데 잘 사셨죠. 지금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이라든지 동사의 밸류를 보고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잘 사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기가 좀 난감한 측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수급이라든지 내지는 현재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의 올해 실적 가이던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동사가 속해 있는 업종 자체가 반도체 업체라고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이라든지 뭐 내지는 동사의 실적, 동사가 현재 주가의 위치, 현재 시가총액이 3,300억 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위로 열려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순하게 동사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와 동사의 현재 주가 위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가격이 적정가냐를 이제 논했을 때는 2만 원은 일단 개인적으로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역시 이제 신고가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지금 또 저점에 잘 사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물량에 대한 조절은 뭐 기술적으로 좀 필요는 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졌을 때는 수익 실현을 조금 하시고 다시 밑에서 담아가면서 2만 원을 넘을 때까지 트라이 해보는 이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반도체 쪽 좀 봐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좀 팁 주셨는데 오늘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조금 매매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아주 좀 덜 올라왔다, 좀 이런 종목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동사 같은 업체가 더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종 뭐 전방 업체든지 뭐 후공정 업체든지 뭐 작년 하반기부터 돌아가면서 사실 시세가 나왔는데 얘네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사실은 실적이 먼저 터닝이 되는 애들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대표적입니다. 동사가 올해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대표적으로 터닝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일단은 매매를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수익률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할인 체크 도와드릴게요. 1317번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4,8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이 워낙에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50% 절반을 좀 과감하게 실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봐도 계속해서 뭐 음봉이 떨어지고 있고 주가 상태는 좋지가 않은데 지금 가격 메리트 좀 보고 들어가셨을까? 일단 잡으셨거든요. 예, 일단 할인 개인적으로는 좀 손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네. 일단 이 종목 최근에 이제 패노션 때문에 좀 시끄럽죠. 그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도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최근 시장 트렌드에 크게 부합이 되는 종목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측면들을 봤을 때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위로 업사이드가 물론 뭐 6개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두세 달을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높은 손실률이 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중도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4,600원대에서 일단 최소한 절반 정도는 손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 가격대는 4,400원인데 매수가가 4,800원이시죠. 그래서 4,600원까지는 반등은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추후에 움직임을 보고 다시 대응을 하자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면 일단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냉정하게 진단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도 좀 얽혀 있다는 점 그리고 특별한 모멘텀이 좀 보이지 않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좀 매매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휴비츠 한번 좀 진단 도와드릴게요. 22,200원에 매수하신 저희 시청자님이십니다. 20% 비중 들어가 있는데요. 글쎄요, 크게 뭐 아주 크게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뭐 횡보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들고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휴비츠는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 너무 높게 사셨어요. 너무 높게 사셨고,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는 좀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얘네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부터 쭉 차트를 돌려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그재그 형태의 상승 파동이 지금 발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땐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요것만 반복을 해도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챙길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는 매수를 고려해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가격적으로 좀 접근이 너무 위로 따라가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자리는 매수 자리다. 따라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오실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동사 같은 경우도 뭐 동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주가의 위치라든지 내지는 동사의 실적 최근에 3개년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을 봤을 때는 주가가 절대 비싼 주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작년 8월부터 이어졌던 이러한 지그재그 파동 형태의 상승 파동은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휴비츠 괜찮게 지금 진단해 주셨거든요. 안 들고 계신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 왔다라고 해주셨고 지금 저희 시청자님은 거의 뭐 고점 라인에서 들어가셨는데 전고점이 한 지난달 중순 후반경에 나왔거든요. 한 21,000원 정도. 요즘 정도까지는 좀 조만간 돌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동사가 기존에 보여줬던 움직임을 일단은 현재로서는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2만 원대 언저리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면 달성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당장 다음 주에 움직이는 것을 봐서 사실은
어느 정도 물도 타도 되는 종목이라고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한 달 정도 기간에 2만 원까지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박스권 매매도 상당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진단이 나왔지만 또 쉽지는 않으니까요. 박스권 매매하는 게 일단 들고 가신다면 일단은 한 2만 원 선 위에까지 좀 보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종목 LMS입니다. 오늘 저희 좀 게시판에 시간 많이 할애해서 종목 봐드리고 있는데요. 2801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좀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19,1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 상태고요. 26%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향후 좀 들어보고 좀 매도를 해야 될까 말까 좀 결정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LM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소외가 됐다고 좀 뭐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가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동사의 업종이죠. 동사가 속해 있는 업종 자체가 최근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올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소외가 돼 있었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가격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너무 또 고점에 물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비중은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현재 뭐 동사의 실적을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절대 비싼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18,000원대까지는 기본적인 반등이 일단 가능하다. 그렇다면 18,000원대에서는 일부 물량을 좀 줄이시고 다시 한번 보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시간을 오래 두고 봤을 때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지만, 다만 동사가 속해 있는 IT 업종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업종 자체가 성장성이 뚜렷하지가 않으면 고밸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이러한 업체들이 성장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고밸류를 받고 있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적은 따박따박 찍히지만 성장성이라는 게 다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18,000원 부근에서 일정 부분 손절을 하시고 현재가는 일단은 홀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반도체 섹터에서 한 종목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좀 봐드릴게요. 노고무통 현대전력님 좀 특이하시네요. 네, 아이디 쓰시는 분 테라젠 이텍스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7,580원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좀 수익권이고요. 22% 비중 실려 있습니다. 기업이 향후에 상승 좀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기업 전망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사실 뭐 바이오주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중심에 있는 또 종목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시세가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좀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 워낙에 또 바이오 쪽은 종목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 업체들이 시장에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시젠부터 해서 뭐 시젠이라든지 내지는 뭐 DNA 링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과거에 이제 차트를 쭉 돌려보시면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재작년에도 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때 빠졌던 원인 자체는 사실 물량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사가 원래는 바이오 업체가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원래 바이오 업체가 아니었을 때 경영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발행을 했던 BW라든지 CB라든지 이러한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 소화를 한 거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화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다시 제 자리를 찾았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 관계사로 좀 얽혀 있죠. 그래서 일단 해당 분야에서 성장성은 어느 정도 있는 업체다라고 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일단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8,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행보가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뭐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 따라서 역시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응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는 이제 일부 수익 중이시죠. 그래서 박스 상단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박스 하단에서 다시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가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박스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돌파가 된다면 그때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박스권 대응을 하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몇 년째 박스권이거든요. 뭐 7,000원 선에서 8,000원 선을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최근에 좀 바이오주의 상승세를 타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기술력은 있다라는 시장에 좀 평가를 나오고 있는데요.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수익 더 좀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좀 더 도와드릴까요? 대형주 LG생활건강 화장품주 관심 많으시죠? 이 종목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77만 6천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약간 좀 손실 구간이시고요. 20% 정도 들고 있는데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뭐 한 이틀간 좀 상승하다가 다시 좀 조정 나왔네요. 예, 일단은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만약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셨다면 네. 사실은 이제 매수하신 전략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자리는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좀 사셨으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사신 거라면 매수 전략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밸류나 업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는 위로 열려 있다라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좀 깨지는 모양이 나와도 좀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중장기 전망은 충분히 밝고요. 충분히 100만 원 트라이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격 전략이 역시나 이제 접근 타이밍이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정말 조정을 많이 받는다, 70만 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가격 이하로 조정받기는 좀 힘들다. 따라서 동사가 갖고 있는 그런 성장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밑으로는 70만 원까지 열어두되, 다만 현재 구간은 위로도 한 10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굳이 뭐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인 대응을 하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주봉상 21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붕괴가 되고 종가는 결국 살려놓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한 안착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위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 2주 연속 정도 기관 쪽에서 좀 매물을 받고 있는 모습, 뭐 어제 상승할 때도 기관 쪽에서는 매물이 계속해서 나온 점이 조금 걸리지 않나 싶고요. 일단 위로는 100만 원까지 본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얘기인 것 같고, 일단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목표가 잡아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자면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80만 원 선에서 일정 부분 저는 줄이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추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다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구간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매수가가 뭐 그렇다고 굉장히 높으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80만 원권에서 물량을 좀 줄이시고 향후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좀 유도리가 있는 그러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까지 오늘 게시판 종목 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사장님, 참 변동성이 커진 6월 증시에서 어떻게 좀 잃지 않을 매매를 할 수 있을까, 모든 투자자분들의 좀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안개 속 증시 같아요. 안개 속 증시지만 여기에서도 좀 명확한 투자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략 팁 좀 마지막으로 주실까요? 예, 일단 사실 잃지 않을 수는 없고요. 네. 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그래서 잃을 때,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조금 덜 잃고요. 먹을 때 좀 크게 먹으면 결국은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일주일 내내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이어지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마음을 좀 다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시장을 여유롭게 보시고 추후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했을 때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현재 구간 자체는 다음 주에 동시만기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개인적으로 일단 다음 주에 단기적인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근거 자체는 일단 동시만기에 대한 부담에서 좀 헤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지금 다다음 주에 제도 변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한폭 변경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변곡점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기본적으로 좀 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5월 한 26일인 것 같은데요. 26일부터 지금 2150포인트 언저리부터 거의 한 90포인트가량의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일단 시장 조정 폭이나 기간을 봤을 때는 조정 마무리 국면은 맞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4월 말부터 이어졌던 박스권 조정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저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박스권 저점을 잡아주는 저점이다.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위한 저점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 자체는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나중에 지수 리바운딩 나갔을 때 많이 갈 수 있는 업종을 좀 담아 놓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업종하고 좀 동일한 것 같고요. 대형 제약 업종이라든지 뭐 중국 소비와 실제 수치가 연결이 되는 업체,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터닝이 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업체들,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다음 주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상한제가 이제 변동폭이 확대가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위험과 대박이 같이 상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좀 증시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좀 맞춰지고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뭐라고 해야 될까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조마조마하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닥 쪽 종목들 좀 매매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믿을 만한 건 이제 실적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주가가 빠져도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건 결국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펀드멘탈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펀드멘탈에 신경을 쓰셔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커지겠죠. 이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펀드멘탈을 좀 강하게 보자라는 측면이라면 뭐 종목 주가 자체가 아래쪽으로 좀 변동성이 커져도 네. 실적을 믿고 좀 홀딩이 가능한,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그런 국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앞에서는 언급을 못 드렸는데 그러한 제도 변경 관련돼서 자산주 관련돼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일단은 뭐 펀더멘털에 대한 조금 더 까다로운 잣대를 가지고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다음 주 증시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우신 차장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 종목 진단도 도와드렸습니다. 월가성인 존 보글이 최근에 흔들리는 시장에서 시장의 혼선을 무시하라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에서는 종목이 주가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거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최종의 승자가 될 거다라는 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물론 시장에 좀 부침이 있지만 내 종목, 내 포트에 대한 좀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좀 흔들리지 않는 또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VVIP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